대법원 2015도 1362 판결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없애는 규정을 과거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06년경 장애인을 상대로 중간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법에 따르면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구조였다. 그런데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다. 문제는 이 새로운 규정을 이미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있다. 특히 법률에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명확한 경과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논점이었다. 대법원은 법률 해석에서 하나의 해석이 헌법에 위반되고 다른 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를 과거 범죄에 적용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에는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과거 범죄에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해당 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면소가 유지되었고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 판결은 형벌불소급 원칙과 적법 절차 원칙을 강하게 강조한 판례이다. 형벌불소급 원칙은 행위 당시보다 불리한 법을 나중에 적용하여 처벌하거나 처벌 가능성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사실상 처벌 가능성을 다시 열어주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형벌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이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위험이 크다. 또한 국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이를 뒤집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 다만 헌법적 비판도 존재한다. 이 사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신고하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 그럼에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는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형사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 판결은 공소시효를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처벌 가능성을 좌우하는 제도로 이해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 소급 적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중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권 실현의 한계도 드러낸다. 법의학적 쟁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간이 오래 지난 성범죄의 경우 신체적 증거가 대부분 사라지기 때문에 DNA나 상해, 흔적과 같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데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사 능력과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신감정과 심리평가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억의 왜곡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과학수사 측면에서도 한계가 분명하다. 장기간이 경과한 사건에서는 디지털 기록이나 통신자료 확보가 어렵고 현장 증거도 대부분 소멸되어 있다. 따라서 수사는 진술 분석, 행동 패턴 분석, 과거 행적 추적 등에 의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분석하는 기법이나 범죄 프로파일링이 활용되지만 물적 증거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이 판결은 헌법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동시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이 사건은 형벌권의 한계와 인권 보호 사이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라고 할 수 있다.